나이스대시와 4번 프린스 메모리 두 마리의 선두 접전. 안쪽에서 근소하게 앞서 있는 2번 나이스대시, 2위로 따라가는 4번 프린스 메모리, 외곽에서는 10번 스톰라이커가 3위권에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선두 지켜내고 있는 2번 나이스대시, 격차 1마시차 선두를 지켜냅니다. 1마시대에서 2마시차 벌려나기 시작하는 2번 나이스대시입니다. 2위는 4번 프린스 메모리, 안쪽에서 6번 해피보이가 2위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번, 4번, 6번 3마리, 2번 나이스대시, 4번 프린스 메모리, 6번 해피보이 3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동아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17일 토요일 경마입니다. 서동수, 정규용, 서동수의 경마방송 가부왕가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월 셋째 주죠? 네, 셋째 주입니다. 경마 주간이고 토요일 경마가 이제 총 11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네, 많이 따뜻해졌어요. 완전 이제 봄이 오고 또 봄비가 네, 완전 좀 많이 내렸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축축한 주로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포화주로가 이어질 것 같고. 포화주로에서 말 탈 때 어땠어요? 사실상 좋지는 않아요. 포화주로에서 말 타면. 아예 비가 쏟아진 주로면 좀 깨끗한데 이런 주로가 사실상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싸움이라 사실상 좀 시야 확보도 안 되고 좀 찝찝한 그런 주로이기 때문에 좀 위험한 더 주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러고 보면은 이제 주로가 이런 떡주로 완전히 네. 해서 경마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또 문세영 기수의 낙마 사고가 있었고 또 주중에는 하만식 기수가 또 조교하는 중에 그렇죠. 부상을 입었는데 이제 결과로 봤을 때 이제 문세영 기수 많이 부상을 입었지만 하만식 기수도 좀 큰 부상을 지금 입은 상황에서 좀 치료를 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빠른 쾌유를 좀 했으면 좋겠고 빠른 회복을 해서 경주로 해서 빨리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 좀 바라보겠습니다. 토요일 경마가 이제 중간에 이제 월말 전 경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흐름이 조금은 복병마 위주로 많이 짜여진 경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정경 위원이나 뭐 저나 워낙 상승세 이 성적을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주도 충분히 좋은 결과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거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 또 지난주의 성적은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네. 또 지나간 겁니다. 끝난 거예요. 끝났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경마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부처는 아래 자막으로 저희 승부처가 나가기 때문에 그 승부처는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고 또 3월 17일 11개 경주 힘차게 또 풀어봐야죠. 네. 토요일 경마 3월 17일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17일 토요일 경마 서울 1경주입니다. 6등급 경돌이 1000m입니다. 11마리의 적전 구도로 펼쳐집니다. 확실히 이제 육군말들이 기복마들로 네, 그냥 많이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제 망아지 시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육군 마필들이 많이 출전했고 또 그 마필들은 또 이번이 좀 기회잖아요. 그렇죠. 좀 지나가면 이제 망아지들이 나오면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가능한 한 만들 수 있는 걸음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걸음을 만들어 놓고 또 승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난타전은 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교의 변화를 보이는 마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을 보십니까? 맞습니다. 능력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훈련 시의 변화를 찾아보는데요. 그 중에 9번 능력 시대를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데뷔전 당시에는 문정규 기수를 안장을 시켰지만 데뷔전 당시에 이 3조가 패턴 자체 그래요. 뭐 훈련을 전혀 하지 않았었는데요. 역시나 저기만장이 이역 기수를 안장을 시키면서 훈련 강도를 대폭 올려놨습니다. 복귀 내용까지 나와요. 뭐 출발 때부터 방해까지 받았던 그 능력 시대가 이번에 정상적으로 출발만 해준다라면 마지막 끝걸음까지 한번 좋은 기대를 할 수 있는 9번 능력 시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이제 3세고 아직 1전을 뛰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제 잠재력을 아직까지는 다 나왔다고는 할 수는 없고 아직까지 이제 그 능력을 좀 더 뽑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한 마필인 것 같고요. 안쪽에 이거마 포제이케이가 1000m에서는 항상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1월 달에도 병윤이가 1000m를 한번 가보자. 1000m에서는 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1000m에 그때 갔는데, 앞선이 좀 빠르게 움직이면서 좀 쫓아가다 끝났고, 게이트의 이제 불리함을 극복을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안쪽 게이트로 내려왔고, 또 박병윤이가 원했던 1000m에 다시 왔기 때문에, 일단 의지면에서는 이번 4JK는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5번 새벽장군이란 마필 역시 두 번의 경주를 치르는 동안 이제 순발력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뭐 편성이 뭐 야오스마트케, 강토마, 비카스쿠프 좀 육군에서도 나름 괜찮은 마필들하고 이제 걸음발이었기 때문에 그 아쉬웠던 초반에 그 부분만 이번에 좀 만회를 해서 좀 다부지게 몰아준다면 뒷심에서는 밀리지 않는 마필이기 때문에 5번 새벽장군도 조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거기 7번 파워코리아는 항상 뭐 센 말은 아닌데 매니피스키로서 센 말은 아닌데 워낙 편성이 약하다 보니까 또 앞에 나가는 마필이고, 그렇죠. 항상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될 마필입니다. 비록 부담중이 한 57kg라 하더라도 좀 항상 조심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자, 2번마 4JK, 5번마 새벽장군, 7번 파워코리아, 그리고 9번 능력시대까지 4대 막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경주 갑니다. 6등급 1300, 9마리입니다. 안쪽에 있는 마필들보다는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이 좀 유리해 보이는 그런 경주 같습니다. 근데 외곽에 있는 마필들도 거의 뭐 능력상으로는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좀 편성으로 봤을 때 팔렸던 마필 이스트 킹덤이란 마필도 까보면은 이게 센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많은 인기를 모았던 마필인데 이번에 또 팔리는데 과연 어떤 변화를 보일지 궁금합니다. 어떤 마필 보십니까? 이제 능력은 비슷한데요. 전개를 누가 편안하게 풀어가느냐가 포인트 같은데, 저는 6번 승리 플러스가 직전에도 사실상 못 푼 건 아니지만 편성에 있어 약간은 좀 부족했지 않았냐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직전보다도 훈련감도 많이 끌어올렸고요. 좀 편하게만 선두권만 빠르게 붙여낸다라면 직전보다는 편성이 상당히 좀 약해졌던 그런 모습을 보이는 만큼 저는 임기훈 기수가 그 자리를 한번 충분히 입상권까지 나갈 수 있지 않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 백두의 태양, 네. 거기 6번은 스니 플러스, 7번은 달려라 라온, 8번 이스트킹도, 9번 아델의 꿈까지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5번 백두의 태양은 직전에 박은우 기수가 이 기순이 2위였는데, 열심히 탄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찌됐건 이번에 마방에서는 조제로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일단 변화를 모색하겠다라는 거고, 7번 달려라 라오는 직전에 윤태혁 기수가 조교를 해놓고 김동수 기수가 바뀌면서, 그때 당시에 바뀌면서 그냥 뭐 아꼈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어요. 그냥 바닥에서 누워있으면 전혀 움직임이 없었던 마필인데, 이거 7번 달려라 라온 역시 칼을 윤태혁 기수가 갈아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5번, 6번, 7번 세 마리 의지를 보이고 있고 좀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좀 언급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고요. 현장에서는 8번 이스킹덤하고 이제 9번 아델의 꿈이 그렇죠.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하냐의 여부에 따라서 이번 경주가 돈이 되고 안 되고의 싸움 같아요. 어쨌든 현장에서 이건 좀 마지막까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두 마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5등급 1300입니다. 12마리고요. 자, 완전히 혼전입니다. 네. 완전히 혼전이에요. 자, 여기 노림수 마필이 종기용 위원이 한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현장에서도 종기용 위원의 이제 승부 경주로, 일반 경주로 지금 저희가 언급을 하지만, 종기용 위원이 이거 좀 욕심을 내는 경주라고 하니까, 어떤 마필을 좀 세게 보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상 이 마방에서는 좀 선두권까지 가담했다 나중에 각질 변경에 성공을 하지 않았겠냐는 느낌이 드는데요. 8번 스타 퍼펙트입니다. 그만큼 최근에 1700까지 출전을 했던 건데 좀 욕심이 많았었죠. 최근에 1월 20일 날은 추입의 여력이 상당히 있었던 모습이에요. 이번에 직전과는 아예 잊어달라라는 그런 내용이고, 이번에 1300인데요. 많이 지금 뒷심적인 부분이 완벽하게 보완이 됐고, 직전에 1700이라는 거리를 소화를 했기 때문에 호흡이 완전 트였습니다. 이번 경주가 어떤 마필 또한 우승에 뭐 보장되어 있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스타 퍼펙트의 각질 변경에 이번에 성공적인 그런 편성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타 퍼펙트. 네. 좋습니다. 자, 이번 경주 안말 한정 레이스이기 때문에 좀 최근에 좀 강한 편성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들이 분명히 이번에 강하게 좀 갖다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적정거리를 출전하고 있는 오마 여우리도 제가 주중 게시판을 통해서 언급을 좀 드렸듯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안토니오가 이제 훈련을 이빠이 해놓고 네. 막상 안토니오는 지금 치유여제에 가 있습니다. 네, 속사정을 좀 알아보니까 부담 중량이 51kg는 안토니오가 탈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칼을 갈아놓고도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열돌 치유여제라도 뭐 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안토니오가 지금 훈련해놓고 지금 열돌에 가 있다고 해서 이 5번을 약하게 볼 이유는 없다라는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라는 거죠. 그런 근거 없는 거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자, 말 자체는 5번 여우리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자, 혼전 중에 저희는 5번 여우리하고 8번 스타 퍼펙트를 좀 강하게 노림수를 두고 있고 특히 이번 서울 3경주는 현장에서 이거는 정규용 위원회 현장에서 승부 경주로 좀 여러분들이 함께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아주 좋은 내용을 후차권까지 갖고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서울 3경주 현장에서 정규용 위원과 함께 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4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6등급 1200 10마리 출전하는 데 있습니다. 자, 3월 17일 토요일 경마 서울 4경주. 자, 오늘 서종수가 준비한 1차 메인 승부입니다. 4번 썸씽 미스터리는 제가 의심을 안 해야 되죠. 안 해야 되는 게 맞고 직전 경주가 제가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강토마를 제가 한번 무시하면서 욕심을 한번 부렸었죠. 썸씽 미스터리의 샤크 대장군의 메인 승부였어요. 네. 거의 이제 50배가 완틀막건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2, 3착으로 좀 아쉬움을 남겼지만 뭐 강토마가 그렇죠. 워낙 잘 뛰면서 뭐 그냥 인정을 하고 그냥 수긍을 했어요. 제가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56kg의 부담 중량이지만 직전 경주 선행 능력을 봤을 때 충분히 다시 한번 밀고 나갈 수 있는 선행 능력을 보일 수 있겠고 또 경주 거리도 이제 1200으로 내려놨기 때문에 자, 의심 없이 여기는 놓고 때릴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잘 아는 소식들이고 이제 후차권에서 이제 외곽에 10번만 두손왕자가 많이 팔리는데 물론 두손왕자가 지금 6군에서 안 될 걸음은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걸음입니다만 조건 자체를 이번에는 좀 잘못 만난 느낌이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두손왕자의 불편한 그 다음에 불리한 조건을 틈타서 이 썸씽 미스터리와 같이 손잡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 한 2마리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4번, 10번의 현장 배당이 얼마만큼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받치기 본전 이상은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썸씽 미스터리의 가꾸시말 2마리를 강하게 붙이면서 오전장 승부를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워낙 상승세 흐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도 적중과 함께 토요 경마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이어서 가보겠습니다. 5등급입니다. 5등급 1000m 서울 5라운드 총 12마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 이번 경주 좀 혼전입니다. 혼전이고 마치면 돈이 되는 레이스를 또 정규용 위원회 기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자, 1차 메인 승부를 지정했다고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5경주입니다. 1000m고요. 12마리 나와주는데요. 상당히 좀 혼전성이 있습니다만 정규가 메인급까지 잡아놨다는 거는 그만큼 좀 노림수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뭐 토요경마나 일요경마 상당히 좀 배당도 터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번 5경주가 그냥 인기권으로서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이 동반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숨어있는 마필들의 변화가 너무 많이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변화를 알고 공략하셔야 되는데요. 그 내용을 정규가 잡아왔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보여준 모습은 없지만 마필의 성장세, 그만큼 걸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규가 좋은 소식. 이번 5경주는 노림수를 두고 중배당 이상까지 확실한 좋은 선물로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기는 혼전이고 축만 세워놓고 때리면 거의 반 이상은 먹고 달아나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운도 어느 정도 이제 따라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최근에 뭐 운빨도 좋아요. 정규용 의원이 운빨도 좋고 여기서는 뭐 아낌없는 성원을 여러분들이 해주신다라면은
타이틀이 사랑해요 보물섬 남해잖아요. 네. 사랑해요 정규용 의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솔로 경주 정규용 의원의 1차 메인 승부였습니다. 이제 후반부 6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4등급입니다. 1000m. 자, 12마리입니다. 일단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인데, 자, 이번 경주의 이제 포인트는 5번 대기 속도가 네, 그렇죠. 최근에 휴양 갔다 와서 계속 꾸역꾸역 지금 착순권을 넘어서서 우승, 그다음에 준우승 2번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외곽 게이트에서도 뛰었고 안쪽 게이트에서도 뛰었습니다. 그리고 선행이 또 따라가서도 네. 뛰었단 말이죠. 이제 부담 중량이 이제 56까지 꽉 찼어요. 이제 목까지 찼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이 될지가 아마 큰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대기 속도를 인정하고 가냐 아니면 의심을 하고 가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가 그것만 잘 해결된다라면은 자, 여기 나머지 마필들 크게 이변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규용 의원의 관심만 한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 인기권이 좀 불안하다라면 좀 노림수로 한번 공략을 하자 말씀드리겠는데요. 바로 8번 스윕 트로피입니다. 최근에 황종훈 기수가 기승하면서 직전에는 좀 다비드 기수가 안정해 있었는데요. 사실상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었습니다. 좀 게이트도 좀 안쪽에 있었지만 너무나 막혔던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문종훈 기수로 안정 교체하면서 어느 때보다 다른 훈련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나 활기가 좋은 모습인데요. 이번에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의 좀 앞선에 그냥 버티면 모를까, 앞선이 좀 무너진다라면 저는 이변에 있는 그런 노림수로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스윕 트로피. 저는 아까 이제 대기 속도에 대해서 말을 계속 했는데, 저는 마번에 솔직히 5번 대기 속도가 없어요. 마번 자체, 오드마번 자체에 대기 속도는 없습니다. 한번 빼고 좀 야무지게 한번 볼 생각인데, 충분히 대기 속도가 가능성을 갖고 뛴다 하더라도 안쪽에 3번 블랙뮤직이라든지 1번 블랙슈가 검은색 2마리 블랙슈가 블랙뮤직 달콤한 음악이죠. 그렇죠. 블랙슈가 블랙뮤직 이 2마리가 대기 속도를 능가할 수 있는 이번에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블랙뮤직은 강자 틈에서 계속 선행 가서 은근히 많이 편편했습니다. 그것도 최원둔 준 등짝을 달고, 근데 지난번 경주는 오바를 했고, 또 편성이 샤프케이렌, 콘트레일이랑 강단 마필이었기 때문에 낄자리는 없었어요. 자, 이번에 안쪽 게이트 인견에 52.5km의 조건까지 안쪽 게이트라면은 3번 블랙뮤직은 자력으로도 그냥 넘어설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 자, 1번 블랙슈가가 요거 역시 일단 1000m에서는 항상 조심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는 아예 꼬랑지를 말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초반에 전혀 움직임이 없었던 마필이 1번 블랙슈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번 블랙슈가와 3번 블랙뮤직을 여러분께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정규용 의원은 8번 스윕 트로피까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만 대기 속도를 안 보는 겁니다. 정규용 의원은 또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6경주는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4등급 1300. 자, 11마리입니다. 자, 정규용 의원이 중반부 2차 메인 승부를 빠르게 가져갑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네, 토요경마 중반부 이제 2차 메인 승부를 준비했는데요. 이번 경주는요, 사실상 직전 경주 걸음이 완벽하지 못했던 복귀 노트에 다시 한 번만 출전해라. 나는 출전하는 순간 다시 한번 강력한 메인 승부로 준비한다라고 말씀했던 그런 노림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300이라는 거리, 직전 경주 너무나 좀 실망스러웠던 모습을 보였던 그런 승부 마필인데요. 이번 경주가 어떤 마필도 우승에 자신하는 마필이 없어요. 그만큼 믿음감이 가는 마필이 없는데요. 그런 믿음 없는 탄성에 있어 정규희가 그런 출전만 하기만을 기다렸던 승부 마필이 나와 있다면 중심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중심 세워두고 깔끔하게 압축된 막공으로 메이드가 되어 있는 경주, 깔끔하게 오늘 토요경마 7경주는 그냥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영 의원이 골수 팬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만약에 직전에 놓고 때렸던 마피를 다시 한번 놓고 때린다라는 거죠. 분명히 그때 가능성이 있었고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도 다시 한번 제대로 만났고 나오기만을 기다렸던 마필이라면은 이번에는 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사이즈면은 되는 거고 아마 눈치채신 골수 팬분들도 있을 그렇죠. 거예요. 분명히. 그렇다면은 그분들도 아마 생각이 같다라면은 믿음을 갖고 구차콘까지 정규영 의원한테 모든 걸 한번 맡겨보십시오. 좋은 결과 그걸로 보답을 저는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서울 7경주 정규영 의원의 2차 메인 승부였습니다. 8경주입니다. 5등급 1700입니다. 11마리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일단 국산마 경주에서 이제 외제 마필이죠. 3번 코팔레로가 외제 미제 마필이고 7번 아르고 좋은 날도 미제입니다. 미제고 외곽에 11화 관악함성도 미국산 외산 마필입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다 이제 국산 마필들이고요. 일단 얘네들의 이제 변화도 이제 관심은 좀 가져주셔야 될 편성은 맞는 것 같아요. 외곽에 11화 관악함성은 지난번에 많이 뛰었고 분명히 이번에 또 직전에 뛴 게 있기 때문에 네네. 또 많은 관심을 모아줄 것 같은데 그에 이제 나머지 국산 마필들은 워낙 기복들이 상당히 심합니다. 네, 맞습니다. 엄청나게 심하기 때문에 과연 국산 마필들 중에서 챙겨갈 말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챙겨갈 마필로서는 8번 스피드 이직칸을 한번 현장까지 한번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중은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주행검사 시에 체중을 확인해봤는데 정상적인 체중입니다. 최근에 1월 28일 날 장거리를 출전했지만 그때 당시에 너무나 어이없는 결과가 나와주면서 좀 패스 오버했던 아쉬움을 남겼었는데요. 주행검사 시의 여유가 너무 좋아요. 1700이라는 거리를 다시 한번 재출전인데 저는 여유가 너무 좋았던 그런 모습, 충분히 컨디션을 만들고 출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스피드 이직칸에 직전에 좀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세 마필이기 때문에 네. 분명히 좀 더 뽑아낼 수 있는 걸음은 만들어진 것 같고요. 11화 관악함성은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봐야 될 마필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걸음도 보였고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과연 이제 뭐가 이제 배당을 안고 이제 가냐의 싸움에서 4번 먼데이머니란 마필을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번 아르고 좋은 날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4번 먼데이머니는 최근에 경주에서는 전혀 힘을 한번 쓰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쫓아가다 끝났고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1700을 아예 마음 먹고 한번 아예 근거리로 가보자라고 해서 나온 마필이 4번 먼데이머니입니다. 자, 김효정 스타일대로 그냥 부드럽게만 몰아주고 간다라면은 뒷심에서 충분히 저는 변화를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 7번 아르고 좋은 날이 마방을 53조로 이적을 하면서 이제 적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000m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깡바닥에서 전혀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냥 말을 이제 만들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에 1700을 도전하는 의미는 남다르고 있고요. 물론 1700도 경험을 해봤고 또 1700을 뛰어갔을 때 기록도 51초까지도 뛰었던 과거의 전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편성은 저 배당도 좋지만 이런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들을 쉽게 진짜로 무시를 하고 경마하면은 끝나고 나면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기록들이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8번 스피드 이스칸, 4번 먼데이머니, 7번 아르고 좋은 날, 외곽이 11화 관악함성은 기본적인 인기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700입니다. 12마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준비한 오늘 2차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재밌네요. 여기 한 마리만 보고 저는 솔직히 그 말이 여기는 그리고 이번에는 온다라는 확신이 그냥 무조건 들었습니다. 그랬고 내용도 그랬고 복귀 내용, 조교 내용도 모든 게 일치를 해버렸습니다. 그 말 하나 믿고 승부를 보는 겁니다. 그 말은 온다. 그리고 그 말은 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후착들은 여러분들이 애매하실 겁니다.
그럼 그때는 후착들은 서종수를 믿고 후착권까지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긴 설명은 제가 안 할 겁니다. 진짜 그 말은 여기서는 와야 돼요. 와야 되기 때문에 승부를 하는 겁니다. 여기 혼전이에요. 기본 중배당 깔고 가니까 자, 여기서 상한가 한번 막고 몇 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00입니다. 식경주 3등급 12마리입니다. 자, 외곽에 이제 라이온록이 이제 공백을 조금 딛고 이제 들쑥날쑥 했었는데, 직전에 뛴 거 보니까, 따라가서 이제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신영 조교사가, 그러니까 단거리에는 선행말을 옛날에 참 많이 내보내다가, 욕심을 내다가, 거리만 늘면은 기수한테 그런 부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한번 따라가 봐달라. 이거 최근 2번 다 계속 따라갔었잖아요. 한 번은 실패했죠. 12월 달에 그렇죠. 실패를 하고 직전에는 성공을 어느 정도 했는데도 그 걸음은 조금 시원한 걸음은 아니죠. 시원한 건 아니었어요.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따라갈 것 같아요. 아무튼 따라갈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뭐 항상 이건 뭐 귀에 딱지가 앉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럼요. 액톤파크의 어리클 포크 자마라 해서 뭐 트리플 라인 전형제라고 해서 뭐 딱지가 안 앉았을 것 같은데 12는 기본 인적인 인기하고 12 같은 거 여러분께 추천드리려고 방송 찍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좋은 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요, 이제 걸음의 변화가 조금씩 찾아오고 훈련 변화까지도 체크했는데 그 노림수가 바로 이번 장비 행운입니다. 직전 경주 조금의 변화가 왔길래 너 한번 지켜보자 했는데 마지막 끝걸음 보여줬어요. 이번에 거리가 1900입니다. 거리가 1900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라스트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고, 역시나 훈련까지도 더욱더 공들인 모습이라면 저는 장비해군에 한번 이변을 한번 기대해본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덧붙여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하자면은 장비 행운을 저도 세게 보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두르면은 막건 찢어버리세요. 그렇죠. 맞아요. 서두르는 순간 막건 찢어버리세요. 한 발 쓰는 거예요. 진짜 이 직전에 간봤다고 해서 정정이가 또 반대편에서 뽀짝뽀짝 올라오면은 막건 찢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이런 말들은 그냥 진짜 누르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 발 치고 올라와야 되는 거인데 그게 항상 불안해. 이게 말 잘 타는 기수들은 말을 믿고 타버리잖아요. 흐름이 조금만 빨라버리면 거기에 내가 서둘러서 오버페이스하는 경향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타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근데 정준이가 계속 타와서 이제 좀 알 거예요. 웬만하면 힘 쓰면 안 된다는 거를. 근데 막상 또 욕심. 안장 이제 윤승하는데 나가는데 분명히 팔리잖아요, 이번에. 네. 팔려요, 분명히. 조금 한 5번째. 네, 5번째 팔리고 무조건 팔린단 말이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배당 보고 나가면서 인기만 해? 이러고 나가면 부담스러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고 포모 미션이 한동안 잠수였습니다. 뛰었습니다, 말이. 뛰었던 마필이고 한동안 이제 3등급 올라와서 보합세를 계속 갖고 있다가 최근에 변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5세입니다. 전성기 나이에요.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어요, 컨디션이. 기본 능력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 마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4번 포모미션 40조 말이죠.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7번만 나스카 프린스가 이제 계속 이 마필은 좀 꾸준하게 뛰는 것 같고 이제 장초열 기수가 처음 탄다라는 거 그 부분만 컨트롤을 잘 한다라면 7번 나스카 프린스까지는 뭐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인기만 것 같습니다. 과연 라이언록이 이번 경기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고요. 자, 이번만 장비행운 저희는 4번 포모미션 7번 나스카 프린스까지 관심권 마필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경주네. 시간 되게 빨리 간것 같아요. 11경주입니다. 2등급 1200입니다. 12마리가 출전하고 있고요. 자, 요거 진짜 세네요. 3번 PK 파티. 네. 앞말인데 한번 12월 달에는 이제 대상 경주니까 꼬꾸라졌습니다. 꼬꾸라졌고 다시 2월 3일 날 외곽 게이트에서 버텨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1200거리고 안쪽 게이트. 이건 문제라면은 좀 이제 노장인 그렇죠.
박태종 기수가 얼만큼 잡고 잘 힘한배를 해주느냐의 그 문제인 것 같고, 또 PK 파티가 옆에 직선에서 한 100m 남겨놓고 200m 남겨놓고 옆에 말이 붙으면은 더 나아가는 앞말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근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옆에 말이 붙여놓고 타면은 어느 정도 그냥 인정을 해야 될 마필인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괜찮은 마필들을 여긴 좀 잘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아리까리한 마필들이 많아요. 좀 정리를 해야 될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정기용위원회 관심만 한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리 상태가 많이 살아난 것 같은데요. 바로 11번 플라잉 챔프입니다. 플라잉 챔프가 이제 김정준 기수에서 김동수 기수로 안장 교체되는데, 이제 김동수가 좀 오랜만에 탑니다. 작년 6월에 기승을 하고 이제 기승하는 모습인데요. 이 플라잉 챔프가 기본적으로 각질 자체가 좋죠. 뭐 따라가도 되고, 뭐 선두권 따라가는 그런 빠른 순발력도 있기 때문에 타기는 상당히 편합니다. 그만큼 마필이 얼마큼 회복을 했느냐 포인트인데, 직전보다도 지금 좀 더 빠른 출전 주기를 찾고 있는 만큼 저는 김동수 기수의 최근에 무서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 만큼 저는 플라잉 챔프 쪽으로 한번 포인트를 잡아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세죠, 대세? 네. 뭐 요즘엔 대세고, 뭘 말도 잘 타고, 잘 생겼고. 완전 뭐라 그런다면 이 말은 어떻게 타야 된다. 어쩔 때 힘을 쓴다. 그걸 완벽하게 캐치하고 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요. 네. 처음에는 저 김동수 기수의 능력을 김동수 기수의 능력을 높게 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높게 보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그 야후 스마트캐 지지난주에 제가 놓고 했던 마필 타고 낙마했잖아요. 그때 빠가시게 하면서 그렇죠. 그때 이후로 장기 공백이 있었단 말이죠. 갔다 와서 완전히 저는 말타는 게 달라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신기할 정도예요. 부상 입고 와서 부상 입고 원래 회복하는 좀 걸리는데 완전히 그때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마음을 비우고 아예 그냥 타는 건지 모르겠는데 두려움을 이겨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최근에는 완전히 모르는 기승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라잉 챔프 좋습니다. 3번 PK 파티는 기본 인기마예요. 자, 베스트 로드가 56.5는 안 됩니다. 이건 정리를 하세요. 짝대기 거주시고, 프리티보이가 인기원이 타서 많이 팔릴 건데, 이건 앞이 무너져야지 와요. 그러니까요. 앞이 안 무너지면은 얘는 그냥 그 걸음대로 그냥 또 지나가는 겁니다. 결승선을. 자, 이번엔 앞이 저는 빡빡하다고 봐요. 앞이 빡빡하고, 적어도 선행하는 선위권에서 올 수 있는 마필들이 입상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프리티보이가 올라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없다라고 보고, 8번 프리티보이도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6번 큐피드 레이드가 17주 만에 나오는데, 자, 얼만큼 이제 회복이 됐냐의 싸움에서 훈련은 어떻습니까? 강도를 좀 높입니까? 훈련은 조금 올리긴 올렸는데 뭐 시원하게 올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출전하는데 크게 이상 없을 정도로 올려놨습니다. 큐피드 레이드. 그 부분이죠. 그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주셔야 될 마필이 이제 5번만 짜릿입니다. 짜릿하게 마지막에 좀 타줄 마필인데, 다비드가 생각보다는 말을 좀 못한다는 이제 확신이 저는 이제 생겨버렸어요. 이제 오히려. 이거 아직도 좀 뭐라 그러지? 외국 기승술을 쓰는. 네. 서울에 맞는 기승술을 써줘야 되는데 너무나 외국 스타일들만 타버리니까 그게 말이 소화내질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한국말들이 외국 스타일대로 타져버리니까 다 퍼져버리죠. 아무튼 전국화는 몰아내버리니까. 이번에 그래서 빅투아르입니다. 네네. 이번에 편성 잘 만났고요. 직전에 걸음도 여유가 많았고, 이것도 공백을 딛고 1월달에 적응, 2월달에 말 만들고, 이번에 딱 쏘는 타이밍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주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쏘는 타이밍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예요. 5번 짜릿을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3번 PK 파티는 현장 가서도 인기 많고, 제가 주로 만약에 큰 이상 없다라면 저도 뭐 2차까지는 좀 바라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3을 놓고 저는 중심 잡을 생각이고, 5번 짜릿, 그 다음에 큐피드 레이디의 이제 현장 분위기, 그 다음에 외곽의 열하나, 네. 플라잉 챔프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모르겠습니다. 8번 프리티보이라든지 10번 베스트로드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 예상을 하고 진행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입장에서 이런 말들 과감하게 정리 못하면 경마하지 말아야지.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린 거고, 아무튼 올 확률보다는 안 올 확률이 크다라는 거 정확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주 흔히 말하는 16기수보다는 서울경마장 넘버 3가 없습니다. 페로비치.
어쨌든 갔고 네. 김용근 부상이고 부상이고. 문세영 기수도 부상이고 어쨌든 없어요. 그래서 많은 기수들한테 최근에 좀 잘 타는 기수들한테 인기도가 좀 양분이 되면서 전체적인 흐름은 생각보다 좀 높게 배당은 흘러갈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또 찬스를 위기를 좀 찬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경마 주간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신중한 선택으로 최근의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3월 17일 토요일 경마 방송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